아니, 요새는 자제를 많이 하지. 요새는. 아유, 자제는 무슨 자제.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 더 당겨야 돼, 더 당겨야 돼. 시간 해결해 주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그래서 병원에 안 가고. 그런데 운동으로 인해 오히려 몸이 상하는 경우도 있다. 서브 올려고 볼을 딱 올리면 막 별이 막 보여, 반딱반딱. 많지는 않은데 운동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이제 그들의 탈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자, 바람을 가르고 사이클을 타는 모습들이 웬만한 직업선수 못지않은데 올해로 8년째 달리기와 사이클, 수영으로 이루어진 철인 3종 경기 대회에 빠짐없이 참가하고 있는 최경수 씨. 78번이요. 잘 뛰네. 우리 이승한테 내가 추월 따갔다 또.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죠. 자존심이 싹 상하죠. 옛날에는 내가 추월 안 당했는데, 옛날에 내가 추월을 했었는데 지금 마라톤에서 추월을 당하네. 옛날이 아니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야이 참. 철인계의 악바리 경수 씨는 지금껏 완주를 포기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의 몸이 좀 심상치 않다. 그걸 거기. 거기. 경수 씨의 표정이 단순한 엄살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니 내가 나름대로 그냥 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이거 뭐라 그럴 거야.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적었거든요. 종교가 뭐 따라 있습니까? 기독교도 일요일 나가서 하나님 찾듯이 우리도 매일같이 이런 데 와서 열심히 하고 또 평일 때도 열심히 운동하는 게 다 그런 뜻으로는 어떤 면으로 보면 종교나 마찬가지죠. 운동하는 사람은 다른 얘기 안 해. 오로지 운동에 관한 얘기만 하지. 운동할 다른 거 할 필요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자칭 철인 3종 전도사 경수 씨의 하루의 시작은 새벽 5시. 그의 10계명 중 제2계명, 운동복은 멋있게 입어라. 사이클 타면서 넘어지면서 대퇴골이 골절되면서 뼈가 이렇게 탁 튀어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쇠를 6개 박았거든요. 길게 이렇게 박고. 그에게 운동은 삶의 전부다. 남에게 뒤지는 것을 절대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경수 씨. 쉼없이 이어지는 아침 3시간의 강훈련. 벌써 8년째 이어오는 경수 씨의 일상이다. 그런데 이 남자 쉬지 않고 어딜 또 이렇게 달려가는 걸까? 그가 도착한 곳은 서울 동대문 시장. 그의 제8계명, 직업은 자유업을 선택한다. 번듯한 완구회사 상무직을 버리고 운동을 위해 자유업을 선택한 경수 씨.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신경 안 쓰죠. 장사하려면 일찌감치 나와야 되는데 내가 운동 다 할 거 다 하고 나오니까 12시가 다 됐잖아요. 비싼 건 이런 거 3만 원짜리 이런 거는. 이거는 진짜 보석이에요. 산호 큐빅. 무신경한 주인장의 매장에 손님이 꼬일 리 있을까? 지나가는 손님이라도 불러 세우면 좋으련만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따로 없다. 아니 그런데 벌써 퇴근? 출근한 지 서너 시간이나 흘렀을까? 아무래도 완전 무장하신 폼을 보아하니 또 운동하러 갈 태세다. 테니스 경력 15년 차의 주부 김희옥 씨. 가족들을 모두 배웅한 후 매일 아침 테니스를 치러 나온다고 하는데 연습 경기인데도
공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한다. 썰려. 아니 그런데 멋있게 테니스 치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온몸에 파스 세례일까? 어디가 그렇게 아픈 걸까? 해가 있으면 손으로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지 않았을까지. 너도 엘보 있잖아. 아니 파스만 붙였지 않아? 아니 거의 다 다 아파. 어깨도 아프고 여기 팔에도 뜨끔뜨끔하고 뭐 아프고 그래. 다 아파. 근데 그냥 하는 거야. 아픈 사람 파스는 기본이지. 내 팔이 아니에요. 잘 때만. 잘 때 네, 낮에는 볼질 때는 안 아파요. 쉴 때는 안 저녁에 아프고. 잠잘 때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서 그러면 알지 않나요? 똑같아요. 한잔. 거기는 프레스 이렇게 둘이 이렇게 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우울증 이러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이거 뭐 묻고 막 이러니까. 근데 집에 있으면 우울증 와. 한 아파갖고 며칠 누워있다던가 남편이 못하겠어 한 좀 그래 싫어하니까 좀 쉬자 이러고 있으면 막 회의가 와요. 뭐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밥도 먹기도 싫고.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희옥 씨. 테니스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데 이제 그녀에게 테니스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서너 게임을 치고 들어오면 파김치가 된다. 함께하는 운동이라 자신만 혼자 쉴 수도 없는 노릇이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집안일에만 매달렸던 그녀. 테니스는 그녀에게 세상으로 향하는 창 하나를 열어줬다. 작년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에서의 우승도 결코 우연은 아니었다. 처음에 이제 시합 다니면서 조금 이제 뭐 그냥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좋은 글귀가 있으면 좀 써놓고 그러고 자라고. 수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좀 딸리고. 이제 우울증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어깨 통증은 나날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 하지만 희옥 씨는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서울 가야 돼? 어머니 서울 가시는. 응, 또 병원에 치료하러. 생각해보니까 엄마의 속내를 어찌 다 알까.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 잘 말씀 안 하셔요. 아프시다고. 병원을 찾은 희옥 씨. 최근 들어 유난히 통증이 심해진 어깨의 정밀 진단을 위해 자기 공명 촬영을 해보기로 했다. 혹시 무슨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사뭇 분위기가 심각하다. 같은 시각 최경수 씨도 제작진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검진을 실시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갈비뼈가 갈비뼈, 부러지신 예. 것 같은데. 예. 부러졌어요. 통증은 없으시고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통증이 없어요. 네. 조금 남았었는데 그나마 없어진 것 같아요. 없으셨고요. 예. 예. 갈비뼈 부러졌어요? 그거 모르셨습니까? 몰랐어요. 아니 조금 이상하더라고 이게 만지면 한쪽이 좀 들어간 것 같더라고. 그 병원에 들리셔서 엑스레이 같은 거 안 찍어 보셨나 봐요. 예, 한 번도 안 찍었죠. 하도 예. 다치는 게 갈비 많이 다치니까. 뒤쪽에 물렁뼈,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그러는데요. 안쪽 뒤쪽에 물렁뼈가 찢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 찢어진 건 완전 파열이죠. 그럼 그냥 내버려 두고 운동 계속 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찢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퉁퉁 붓고 피가 찰 수가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경수 씨에게 왼쪽 무릎 전체에 치명적인 진단이 내려졌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재수술이시잖아요. 정막십자인대 전부에 찢어지셨었고 한번 수술하셨고 재수술은 훨씬 더 어렵고 정상적인 무릎이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달리기는 못하게 되실 가능성이 크죠. 예. 다시 다치시면 안 돼요.
십자인대. 힘을 겨룬다고 생각하시고 위로 쭉 올려. 그렇다면 김희옥 씨는 어떤 진단이 나왔을까? 이런 아프세요? 어느 부위가 아프세요? 여기 그 부위가 이 힘줄의 두께가 여기 붙는 위치에서 약간 얇아져 있어요. 저거는 부분적으로 파열된 걸 뜻하거든요. 예, 본인이 지금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증상은 바로 이 증상이시죠. 예. 희옥 씨는 어깨의 힘줄에 심각한 진단을 받았다. 회전근개 완전 파열이면 팔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100% 수술하셔야 돼요. 그건. 이제 못 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조심을 하면서 치다가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이제 뭐 이렇게 꼭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면 차라리 그냥 수술을 하고 그때 재활을 받는 게 낫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달리기를 좀 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참가한다는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 그런데 상태가 좀 수상한 사람들이 여럿 보이고 심지어는 압박 붕대까지 등장. 달리기 하다 보니까 이 무릎에 관절에 좀 힘이 가더라고요. 무리가 가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할 마음은 없습니다. 기어서라도 꼭 가고 싶습니다. 활기차게 시작했던 마라톤 대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 둘씩 부상자가 속출하고 여긴 또 뭔가 쥐가 난 다리를 바늘로 사정없이 찔러대는데 전신마비로 주저앉은 사람까지 여기저기서 응급대원들이 호출되고 급기야는 달리다 쓰러져 응급구조차로 실려가는 사람들까지 대회장 주변은 부상자들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팔다리 마비. 얼굴이 마비됐어 얼굴. 자신의 몸 상태는 모르는 채 의욕만 앞서 운동을 하다가 다친 사람들,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데. 운동을 이렇게 생활 중에 습관화하는 건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본인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분명히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진짜로.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이 딱 맞는 얘기예요. 앙상한 나뭇가지 같은 모습으로 아내에게 의지한 채 세수를 하고 있는 송병철 씨. 고개를 한 번 숙였을 뿐인데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러운데. 여기 숨이 차요. 그는 왜 몸조차도 혼자 못 가눌 정도로 아프게 된 걸까? 항상 운동을 해가지고 평소 술, 담배를 멀리하고 운동을 좋아해 탄탄한 몸에 건장한 체격으로 누가 봐도 건강했던 송병철 씨. 항상 이랬어요. 지금까지 이랬어요. 아줌마 아저씨 아프다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저씨 이러면은 그러냐 그래요. 몰라봐요. 그게 작년 8월 17일 날 아침까지 이랬으니까. 아침 먹고 심근경색 증상이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운동한 것이 화근이었다. 나 가슴이 안 좋아.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나 가슴이 이상해. 응급실 좀 빨리 응급실. 이러더니 그냥 쓰러져가지고는. 손상된 심장은 원래 기능의 20%만 유지하고 있는 송병철 씨. 그는 무리하게 운동했던 걸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살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쓰러지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했구나. 미안하게 짝이 없는 거야. 한 사람만. 야이씨. 50년간 매일 아침마다 축구를 한 덕분에 나이보다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했던 이성훈 씨.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꾸준히 운동하면 저절로 치유되리라 믿었지만 결국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다. 척추 탈골로 수술대에 오르게 된 이성훈 씨. 축구처럼 과격한 운동을 무리하게 할 경우 척추뿐만 아니라
관절 부위에도 많은 부담을 줘 위험할 수 있다는데 차가운 병원 수술대에 누운 그는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을까. 겨우 회복되자마자 다시 운동장을 찾은 이성훈 씨. 하지만 뛰는 모습이 예전 같지 않은데 운동을 멈출 수 없다며 복대까지 차고 나타난 그. 대체 왜 이렇게 운동하는 것일까? 뭐 고통스러워도 여기 나와서 우선 공을 보고 있으면 좀 나으니까 그래도 계속 나왔더랬어요. 독일 빌레펠트시에 위치한 한 대학에서는 최근 운동 중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운동 중독이란 운동에만 빠져 자기 조절 능력이 약해지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초조해져 운동의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되는 증상을 이야기한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운동 중독의 한 원인으로 운동 시 체내에서 생성되는 베타 엔도르핀을 꼽고 있다. 실제로 운동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경우 운동 전후 체혈을 통해 베타 엔도르핀의 수치를 분석해 보면 그 변화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고 한다. Und hier sind eben die unbekannten Proben aufgetragen gewesen. Endorphinwerte vor der Belastung, Endorphinwerte nach der Belastung. Man kann dann eine Aussage zur Sportbelastung auf der einen Seite und zur Sportsucht auf der anderen Seite treffen. 베타 엔도르핀은 우리의 뇌 속 시상하부 안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진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베타 엔도르핀은 신경 줄기를 따라 신경 말단 부분에 저장되어 있다가 운동을 과도하게 할 경우 분출되게 된다. 이때 맞은편에 있던 신경세포의 수용체가 베타 엔도르핀을 받아들인다. 이는 다른 신경세포를 따라 뻗어나가 또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활발하게 분비시킨다. 이 자극은 최종적으로 우리 몸의 모든 쾌락의 느낌을 관장하는 쾌락센터를 활성화시킨다. 활성화된 쾌락센터가 운동할 때의 고통을 잊게 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Endorphin ist ein endogenes, körpereigenes Opiat, das über, wie auch Morphin und andere Opiate, über bestimmte Rezeptoren, den sogenannten Opiatrezeptoren, die an verschiedenen Nervenzellen sitzen, wirkt. 베타엔도르핀은 운동할 때만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먹게 되는 매운 음식, 온몸이 노곤해지는 뜨끈뜨끈한 온천욕, 그리고 최근 중독 현상으로 심해지고 있는 온라인 게임, 또 최고의 통증인 출산의 고통, 이 모든 것을 스트레스와 통증으로 인지해 베타 엔도르핀을 증가시킨다. 베타 엔도르핀은 놀라운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흰 쥐의 꼬리에 뜨거운 빛을 쬐어 통증을 몇 초 만에 느끼는지 실험해봤다. 정상의 경우 3.8초가 나왔다. 그렇다면 베타 엔도르핀을 주사한 경우에는 얼마나 견딜까? (10.3초) 쥐는 화상을 입을 때까지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그렇다면 강력한 진통 효과로 잘 알려진 모르핀을 베타 엔도르핀과 동일한 양을 투여한 경우는 어떨까? 쥐는 5.4초 만에 꼬리를 치웠다. 이번엔 베타 엔도르핀의 10배 되는 양의 모르핀을 투여해 보았다. (10.5초)
즉 베타엔도르핀은 최고의 진통제라 불리는 모르핀보다 10배 이상의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아직까지는 우리 인체 내에서 나오는 물질 중에 이 엔도르핀보다 더 강력한 진통작용을 가진 물질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베타엔도르핀은 우리 몸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바람직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베타엔도르핀이 지나치게 많이 생성되었을 때 수용체는 스스로 개수를 줄여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킨다. 수용체가 줄어들면 이전과 같은 운동량으론 베타엔도르핀의 쾌감을 얻지 못한다. 쾌감을 얻기 위해 몸은 더 많은 운동을 하게 된다. 베타엔도르핀이 주는 쾌감이 운동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것이다. 설날 아침, 일가 친척이 모두 모이는 명절날, 하남시에 살고 있는 문철 씨는 가족과 함께 서울 마포에 있는 처가로 향하는 중이다. 들뜬 아이들은 쉴 새 없이 제잘거리고 그때 갑자기 자리를 바꾸는 엄마와 아빠. 무슨 영문일까? 설마 여기서부터 마포까지 뛰어가려는 것일까? 마포까지는 30km. 아침 조깅치고는 좀 길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힘들지 않아요? 네. 괜찮아. 아버님도 오셨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청춘이야. 아주 우리 사위에 그냥 아주 최고야. 늦어서 죄송합니다. 뒤늦게 땀에 젖어 들어온 사위가 마냥 예쁘지만은 않을 텐데. 한 가지 걱정은 이 어린애들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건 알 때도 됐지 않냐 해서 본인이 알아서 믿는 것이 우리가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어쩌러 그냥 마음먹은 뜻대로 되고 그냥 모든 거 그냥 어린애들 잘 돌봐주기 바라고. 네. 어머니 아버님 건강하시고 이제 사위가 걱정하자는 바람에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문철 씨로 인해 늦은 아침을 먹는 가족들. 남의 돌장 같은 거기서 그런데 숟가락 놓기 무섭게 문철 씨 아들을 부른다. 역시 가벼운 거리는 아니었나 보다. 힙이랑 다. 아빠의 전담 안마사인 막내 세준이는 이제 문철 씨의 이런 요청에 아주 익숙하다. 오늘 세진이가 아빠 풀코스로 해주는구나. 문철 씨, 가족들을 뒤로 한 채 혼자 단잠에 빠지고야 만다. 세진이 이제 그런 소리도 할 줄 알고. 야. 나갈 채비를 마친 가족들, 또 다른 친척집으로 간다는데 황금 같은 이런 휴일은 문철 씨에겐 모자란 운동을 보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뿐이다. 그래 안녕. 네 아버님 다녀오세요 아버님. 네. 해지기 전에 하남시에 도착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평일에 찾은 문철 씨네 집. 그가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는 마음은 각별하다. 식사하고 식사했기 때문에 약을 먹습니다. 영양제, 글루코사민, 비타민. 예, 아무래도 피로감은 항상 어느 정도는 다루고 살고 있죠. 별로 튀어나. 아니 애한테는 이제 그게 이제 자기보다는 이제 조금 근육이 있으니까 그게 신기한가 봐요. 그게 그래서 자꾸 하라고.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 더 근육 좋은 아저씨도 많은데. 에이, 책만 아저씨처럼? 응. 에이, 아빠가 제일 쓰는데. 아빠가 제일 세? 고마워. 안녕하세요.
예. 아침 8시 반 자전거로 출근한 문철 씨. 애지중지 아끼는 자전거에 찬바람 맞히는 일은 생각할 수 없다. 변신에 필요한 시간은 5분. 여느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 사실 운동에 따로 할애할 여유가 없는 일과 시간이다. 해서 그 나름의 방법. 어머나, 팔다리는 계속 운동 중. 식사 후 근처 야산에 오르는 문철 씨. 산악구보로 소화를 시킨다. 목표한 이번 주 운동량을 채우려면 꼼꼼한 훈련일지는 기본이다. 퇴근 후 철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야간 훈련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들의 삶은 여유롭다. 그러나 운동에 중독되는 사람들, 과연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일까? 사실 일주일에 3번, 30분의 꾸준한 운동만으로도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다는데 혹시 우리는 운동을 그 이상 너무 많이 하고 있진 않을까? 단국대학교 체육대학 강신욱 교수팀과 함께 올림픽공원 스포츠센터 내 방문객을 대상으로 운동 습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하루에 몇 시간? 운동하시 하루 한 2시간. 2시간 어제? 2시간 하지. 니는 3시간 한다. 안 돼, 2시간. 2시간이야. 그다음 12번 운동이 없다면 내 인생은 공허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없다. 몇 번? 5번만 하자. 4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놀랍게도 꾸준히 운동하는 인구의 7.6%가 중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동일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문철 씨. 역시나 운동 중독 판정이 나왔는데 제작진은 동의를 얻어 문철 씨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다. 병원 대기실에서조차 건강을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없는 문철 씨. 그의 몸은 얼마나 건강할까? 그리고 MR을 찍어보니까 무릎 속안에 전방 십자인대라고 인대가 있는데 인대가 부분적으로 찢어져 있어요. 예, 속 안에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 인대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면 안 됩니다. 검은색으로 나와야 돼요. 평소 건강을 자신했던 문철 씨에겐 실로 뜻밖의 충격적인 결과다. 계속 무리하게 운동하시면 연골이 박탈되기 시작합니다. 박탈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연골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제작진은 설문조사에서 운동 중독으로 나온 최경수 씨, 김희옥 씨, 문철 씨와 함께 운동 중독 탈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내가 운동을 많이 하는 거는 같다. 하지만 그 리듬을 깨기는 싫다. 하지만 몸에는 좀 무리가 가는데 이거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좀 그런 걸 찾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공통점이 다 있으세요. 다 어딘가 아프시다는 거. 그죠? 과도한 운동으로 몸이 망가졌다는 진단을 받았던 세 사람. 우선 이들의 현재 체력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기본적인 검사들이 행해졌다. 근력과 함께 중요한 지수는 몸의 유연성이다. 뻣뻣하면 사고 날 위험도가 더 커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균형 능력 검사.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오른쪽 다리를 내려놓은 경수 씨. 다른 사람들도 슬슬 다리를 내려놓고 이 사람들 정말 매일 그토록 운동하던 사람 맞나? 일단 눈 감지 말고 균형만 잡으세요. 이번엔 왼쪽 다리. 눈 감으세요. 하나, 둘, 셋. 어라, 비틀비틀. 세상에나.
그래프인데 허리 근력 검사의 결과가 나왔다. 세 사람 모두 일반인의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수치. 문철린 같은 경우에는 허리 근력을 했을 때 본인의 나이 또래의 남자들의 허리 근력의 평가표하고 비교를 했어요. 상중하를 나눴는데 그 가장 밑에 커트라인에도 못 들어가는 그 밑에 아주 하 정도의 레벨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저분이 하루에 하는 운동량을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결과죠. 속도를 휴식이 없는 운동은 오히려 근육을 지나치게 긴장시켜 운동 능력을 떨어뜨린다. 대폭 운동량이 감소한 개인별 맞춤 운동 계획표를 받아든 세 사람. 표정들이 영 뜨뜻미지근한데. 저기 다른 예를 들면 화요일 날 오늘 같은 날 사실 운동 출근 시간 1시간을 못 했거든요. 그럼 그 다음 날 보충은 없어요. 보충은 그날 못 하시면 그만이에요. 그죠? 대신 감사합니다. 절충한 만큼은 지키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안 지키면 저 손 뗀다는 거. 처방받은 운동 프로그램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쓴 세 사람. 무슨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꼭 이래야만 하나? 운동을 죽을 때까지 하려면은 의사 선생님 말씀 맞다나 그냥 한 방에 가니까 꼭 이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물 치고 희한한 선물이네, 아무리 생각해도. 족쇄 무슨 선물이에요. 맞추시면 안 돼요. 운동 치료 첫째 날. 공을 이용한 밸런스 운동을 시작한 경수 씨. 한 발만 떼도 이리 쿵 저리 쿵 자꾸만 넘어진다. 신체의 좌우 불균형 때문이라는데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레이저 체형 검사까지 동원했다. 목 쪽에 측만증이 상당히 심한 편이세요. 목 쪽에 특히. 그래서 어깨라든가 목에 금방 뻐근해지고 아파질 수 있어요. 옆으로 좀 틀어져 있죠? 예. 옆으로 약 1.59cm 정도. 세상에나 목이 1.59cm나 비뚤어져 있단다. 균형이 안 맞는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불균형 자체가 계속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통증이 더 발생될 수가 있어요. 저 휘니까 진짜 자다가 일어나도 옆을 휙 쓰러지고 그런 목이 그러니까 쉽게 피곤하신 거예요. 여기가. 평소 운동 전후 스트레칭에 소홀했던 세 사람. 짧아진 근육을 늘려나가야 한다. 경수 씨, 힘을 내요. 쫙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산의 이른 아침. 걷기 동작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뛸 수도 없다. 허리와 어깨를 곧게 세우고 팔 동작이 다리의 움직임과 정확히 대칭을 이루어야 좌우로 쏠림이 없는 올바른 걸음을 걸을 수 있다. 러닝머신에서 거울을 보면은 오른발이 왼발은 똑 일자로 되는데 오른발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지금 봐도 그렇죠. 오른발이 팔자세요. 그렇죠. 왼발은 일자인데. 그럴 때는 여기 노란 라인이 있죠. 라인에 저 따라가 보세요. 11자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갓난아기 시절 이후 우리에게 걸음마 연습을 제대로 해본 기억이 얼마나 있을까. 운동의 기본은 제대로 걷는 것이다. 본인의 평소 운동량에 턱없이 부족한 운동 프로그램을 묵묵히 실행해 온 지 일주일. 메일로 날라온 2주차의 새로운 계획표를 문철 씨가 받아들었다. 첫 주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운동량이 지시되어 있는데 저한테는 조금 이게 이거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좀. 아내는 예민해진 남편에게 보약 한 첩을 따라주며 위로하는데 그 본인이 그래요. 이거 뭔가 좀 할 일을 안 한 것 같이 찜찜하다고. 예, 본인이 그래요. 조금 이제 식구들한테 피해는 안 주려고 이제 하는데도 이렇게 그게 느껴지죠. 앞에 먹고 있어. 일요일 오후 텔레비전 리모컨 신경전이 펼쳐진다. 힙스가요 오늘. 응? 오늘 시간 없어. 아 왜? 시간 왜? 또
막내 세준이에게 아빠는 최홍만 아저씨만큼 존경하는 우상이지만 이럴 땐 아빠가 정말 야속하기만 하다. 결국 일이 터졌다. 너 요새 아빠한테 기합 안 받아서 그래? 응? 엄마랑 아빠랑 들어오자마자 무슨 소리야 너? 아빠 보고 얘기해. 야, 아빠 보고 얘기해. 차렷. 똑바로 서. 똑바로 앞으로 일보. 앞으로 일보. 그게 일보야 그게? 12시요. 차려. 12시요. 차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운동치료 9일째. 어느덧 위치 제인지 감각 훈련은 중급에 접어들고 문철 씨는 본인에게만 처방된 프로그램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까지 됐다. 이런 데 멀쩡하면 되게 좋아지겠지. 매진하는 종목이 필요로 하는 신체 근육만 기형적으로 발달된 세 사람. 모든 근육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들의 아킬레스건의 집중적인 보강이 계속되고 세 사람 모두 장난처럼 대하던 훈련에 지난주보다 진지하게 임한다. 운동치료 2주차의 스케줄이 마감되어 가는 이 즈음. 과연 경수 씨는 일상생활에서도 운동 프로그램을 잘 지키고 있을까? 여느 때 같으면 동호회의 훈련 대열에서 맨 선두에 서던 경수 씨였다. 산에 진달래 착 피었다. 시합이 시즌을 앞두고 있으니까 제일 기분이 좋아. 그러나 시즌이 끝나면은 기분이 또 안 좋아. 그래서 가을이 제일 싫어. 봄이 제일 좋아. 봄만 되면 기분이 괜히 좋아져. 봄천자처럼. 화이팅! 야, 잘 뛴다. 야, 멋있다. 멋있다. 죽었어. 죽었대.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제작진이 한눈을 판 사이 주랭랑을 치는 경수 씨. 이번 주 처방된 운동 프로그램 안에 달리기는 없었다. 못 참겠다 깨꼬리. 남 뛰는 거 보니까 그냥 속이 우러턱 터져서 안 되겠어. 아이고, 그러지 말고 숨을 길게 쉬어. 누가 보면 곧 죽는 줄 알겠다. 이렇게 웃으면서 해야 돼. 메리야, 그렇지. 그날 저녁 경수 씨는 새삼 달력을 꺼내든다. 거의 매 주말마다 빼곡한 대회들. 며칠 뒤로 다가온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 5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참가해 왔었다. 하지만 운동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그에게 대회 참가는 금지된 영역이다. 8년간 차곡차곡 쌓아온 그의 기록증들. 점점 갈수록 늘어지는 뭐 1년에 2분씩 늘어지네. 1년에 2분이면은 10년이면은 20분 늘어지네. 경수 씨, 왠지 오늘 밤엔 자신의 신세가 서글프다. 자정이 다 된 시각, 문철 씨의 사무실에 불이 환하다. 늘 오후 5시면 저녁 운동을 위해 황급히 짐을 싸던 문철 씨였다. 안녕하세요. 문 잠그시게요. 문 잠그시려고 그러시죠? 예. 몇 시 잠그세요?
12시요. 12시요? 제가 12시에는 정리하고 나갈게요. 네. 그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일까? 저의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뭐 목표가 없어요. 목표감을 상실했다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마음이 좀 공허하고. 그나마 허락된 하루 1시간의 자전거 타기. 문철 씨,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고개는 이제 들어보세요. 선생님, 내가요. 네, 어저께 같은 게 딱 이렇게 탁 일어났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균형이 딱 잡히더라고. 그저께 와서 이걸 해서 그런가 나는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 생긴 처음에 지금. 경수 씨, 이제 쿠션 위에서도 제법 균형을 잡는다. 제가 좀 줄여드릴게요. 오늘의 소득은 이것만이 아니다. 5, 6, 7, 8, 9. 오늘 하니까 8도 정도가 더 늘어나신 거예요, 지금. 이것도 계속 하시면 좀 늘어나세요. 제일 필요한 게 이거세요. 늘리는 거. 전국 규모의 시합이 열리고 있는 테니스 대회장. 이곳에 나타난 희옥 씨. 지금 이제 시합 A조는 시합해요. 그럼 때려야지. 이제 치료 프로그램 막바지인데 서약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나이스! 희옥 씨는 후보 선수를 자청했다고 했다. 제가 후보로 올려달라고 미리 말을 했던 것도 욕심을 낼 수 없으니까 후보로 올려달라 그랬어요. 자제력이 많이 생기셨나요? 예, 그걸 좀 노력 중이에요. 나보다는 좀 다른 사람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갈지 공 보면 막 치고 싶죠. 할만할 것 같고 뭐 그렇죠, 욕심은. 빈 라켓을 휘두르며 스스로를 위로해본다. 희옥 씨, 파이팅입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운동치료 마지막 날. 다시 첫날 했던 검사들을 실시해보는데 부디 이들의 노력에 조그마한 보답이라도 있기를. 저번에 했던 거. 이만큼이 올라갔어요. 3명 모두 허리 근력 증가라는 놀라운 수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바로 잡히면서 등고선도 지금 제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가 같은 부위예요. 척추를 한쪽 편으로 누르고 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몸의 균형이 맞아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종목이 있을 때 그 종목의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하기 위한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몸을 만들기 위한 운동은 그 종목에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을 수도 있고 더 낮은 강도로 아니면 남들이 볼 때는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거. 처음 했을 때는 이쪽으로만 다 갔었거든. 근데 지금 지나니까 마음이 조금 변했거든. 신체 변화만이 아니라 운동을 대하는 마음가짐까지 분석할 수 있는 설문조사. 과연 이것도 변화가 있을까? 우여곡절 끝에 끝난 3인의 탈출기. 스스로의 이런 변화가 좀 쑥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힘들게 해가지고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 코너도 못 차릴 정도로 해야만 되는 줄 알았다고. 근데 너무나 눈으로 내가 봤으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걸 요즘에 절실히 깨달았어요. 운동이라면 테니스밖에 몰랐던 희옥 씨. 그녀는 다양하게 운동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발걸음이 봄바람처럼 경쾌한데 가까이 이렇게 좋은 곳이 있어서 잘 안 나와지더라고요. 무엇이 이렇게 바쁜지. 테니스 열심히 쳐서 시합 다니느라고 밖에 거만 좋은 줄 알고 쫓아다니 안에 거 좋은지도 모르고. 마라톤 대회장 한켠
자원봉사 캠프에서 직접 주방장을 자처한 경수 씨. 속속 결승점에 도착하는 동호회 회원들이 늘어날수록 경수 씨의 손놀림이 바쁘다. 나는 여태까지 자원봉사 우리 회원들한테 못 해줬는데 사실 이렇게 해주니까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못 뛰어서 섭섭하기도 하고. 아무거나 빨리 먹어. 경수 씨는 휴식하며 운동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았다. 더 이상 등수에는 집착하지 않는다. 예, 꼴찌가 와야 환영을 받는다니까. 자, 앉아 말려. 문철 씨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었다. 마시고 잘 만져주세요. 알았어. 와, 전에는 며칠이야 알렸었는데 이제는 저기 병아리야. 우리들의 약속. 아빠는 운동 10계명을 실천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한다. 운동은 즐거워야 한다. 운동을 하는 우린 행복해야만 한다. 기록과 승부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우리에게서 운동의 즐거움을 앗아갈지도 모른다. 혼자만을 위한 운동이 아닌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운동이라면 더욱 좋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